같아요. 제가 생각한 융통성은요. 뭐 규칙이 있었을 때 이거를 다각도에서 보고 이거를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이걸 이렇게 응용할 수도 있는데 그 다각도화가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융통성이라기보다는 유연함? 맞아요. 그치, 유연함이지. 유연성이 부족한 거지. 맞아요. 그게 상반된 말이 경직된이란 표현이란 말이에요. 난 유연하지 못해. 이걸 경직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선생님 삶을 봤을 때 경직됐어요? 정말 진실로? 엄청 프리하지. 그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돌고 도는 얘기인데 우리가 볼 때랑 또는 내가 볼 때, 신부님 볼 때, 선생님 친구가 볼 때, 선생님 볼 때가 이 경직된 것도 실은 다 정의가 다르잖아요.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들어보아니 신부님도 내가 봤을 때와 신부님 볼 때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선생님은 선생님이 굉장히 경직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지하게 프리해요. 너무 프리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내가 유연하지 못하고 경직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제가 정한 규칙이라든지 저와 관련된 거는 프리하거든요. 근데 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뭐 단체의 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건 유연하게 그건 아까 그 얘기네. 의존성이 굉장히 크죠. 나보다 맞아요. 남이 중요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자꾸 유연할 수가 없지. 남이 그렇게 해주지 않았어. 유연하게끔 말해주지 않고 정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나 자신을 유연하게 해요. 얼마 전에 단체에서 어떤 서류를 하나 내달라고 했어요. 단체 장이어서 저한테 이제 전달을 줬는데 그게 왜 필요하시대? 라고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몰라? 필요하시대. 그래? 근데 그러면 이 질문 들었을 때 그럼 알아볼게는 돼요? 안 알아봐줬어요. 알아볼게 또는 적어도 틀릴 수는 있지만 내 생각에는 이런 게 아닐까라고 얘기를 그건 얘기는 했죠. 했어요. 내 생각엔 이런 거 같아. 근데 일단 지금 당장 달라고 하셨으니까 준비해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궁금하다가 있었는데 영실이는 궁금하다고 생각해보지 않았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그냥 이게, 준비하면 되겠거니. 좀 다른 얘기인데 선생님은 선생님의 에너지가 지금 이미 바닥이라니까요. 선생님 삶을 지금 조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못 보는데 그것까지 내가 볼 여력이 어디 있어. 1도 없지. 근데 에너지가 왜 바닥이에요? 방 정리를 안 해서요. 방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내가 매일 정말 많은 시간 잠까지 자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그 내 공간마저도 내가 못 치울 만한 나의 지금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걸 반영한다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방전이 안 해서 더러워서 이 얘기가 아니라 그것마저도 내가 지금 온 집안이 난장판이어도 내가 지금 눈, 코, 입 그리고 머리하고 옷 예쁘게 입고 나올 만한 에너지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 진짜 맞는 게 제가 대학생 때 잠깐 살았는데 힘들었거든요. 그때 자취방이 진짜 엉망이었어요. 지금 너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정말 별거 아니고 뭐 여기가 이것까지 갖다 붙여라고 욕할 수 있는데 갖다 붙여가 아니라 반증하는 거예요. 아니 반증도 아니야. 그냥 증명한다고 난 볼 수 있어. 생각났어.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나오는 분들 자기만의 질서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방 들어가면 쓰레기가 이만큼 쌓여 있고 막 엄청 더러운데 쓰레기집. 나는 그러니까 꼭 쓰레기집이 아니라 더러운 집 그런 집도 나는 나만의 규칙이고 나는 안 돼. 근데 그거를 방송을 보는 그 방송 진행하는 뭐 이렇게 뭐 신동엽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방송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자기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근데 대부분의 분들한테 그렇게 물어보면은 치우려고 했어요. 하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자기는 에너지가 없대. 근데 그게 마음을 먹으면 물론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치울 수가 있잖아요. 그 대개경은 그리고 치우면 좋대. 근데 그거를 자기가 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게 잘못된 거지. 근데 그거는 치워줘도 다시 돌아가요. 내 마음 상태가 그건 돌아가긴 하지. 맞아요. 엄마가 치워주면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제 생각에는 영실 씨가 왜 에너지가 없는가라고 했을 때 굳이 이 얘기 가지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지만 에너지가 없게 스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나쁘게 얘기하면 연비가 나쁜 자동차야. 를 본인이 설정했다고. 기름은 그렇게 많이 먹는데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늘 피곤한 거지.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불소원샷을 넣어야 돼. 엔진에 때를 베껴야지. 그걸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지. 그럼 그 불스원샷은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이 친구에게 불스원샷이? 사람마다 스타일은 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단면적으로 뭐다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아까 처음에 얘기한 기준이 다른 원래 우리가 아는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 일단은 어떤 거든 한 포인트로. 예를 들어서 융통성이 없는 사람 한 포인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주일이든 토요일이든 국경일이든 평일이든 무조건 6시에 일어난다. 다시 자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시에 일어나. 그래서 한 5분 있다가 다시 자더라도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겠지. 이게 무슨 짓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게 나의 하나의 그 융통성이 없는 걸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나는 무조건 하루에 책 한 장을 읽는다. 술이 개걸러가 되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한 장 무조건 읽는다. 기억이 나냐 안 나냐. 그래서 이 기억도 안 나는데 이런 소리를 왜 하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한 난 융통성이 없다라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유연성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유연성이 너무 많으니까 유연성을 줄이기 위해서 융통성 없는 한 포인트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 나는 이걸 하는 사람 하고 정해놔야 하는 그렇지. 걸까요?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나머지 게 슬슬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얘기했지만 저는 저 혼자 있으면 절대 불을 안 켜요. 낮이든 밤이든 비가 오든. 근데 저는 왜 불을 안 켜냐면 저는 내 방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알아. 그러니까 굳이 불을 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을 켜는 이유는 뭘 찾아야 되잖아. 나는 불을 끄고 엄청나게 껌껌한 밤이고 술을 아무리 개걸러가 돼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기 때문에 굳이 불 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강박일 수는 있는데 그게 어떤 아까 얘기한 융통성 없는 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 방 와보셨잖아요. 책이 이렇게 돼 있는 거. 네네. 그럼 이런 못된 사람들이나 가끔 동기들이 와가지고 책을 뒤집어놔. 근데 저는 그 책을 뒤집어 놓잖아요. 그럼 이래서 내가 오늘 술 많이 먹었어. 그럼 오늘 나한테 누가 이걸 뒤집어 놨어. 아니면 자매님 청소다가 건드렸어. 그러면 아무리 술을 많이 먹었어도 이거 제대로 안 해놓으면 잠 못 자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 오면 한번 방을 스캔하거든요. 이렇게 한번 스캔했을 때 그게 딱 걸리면 잠을 못 자. 신부님 도둑 들면 바로 하시겠는데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뭐 좋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저의 하나의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나 혼자 쓰든 안 쓰든 내 방을 내가 깨끗하게 해야 되고 내 방을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게 나머지 시작점이다, 출발점이다라는 게 저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영실 씨도 유연성이 너무 많으니까 융통성이 없는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 일어나는 거든 뭐 책을 읽는 거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5분은 무슨 뭐 계단을 걷든 뭐 이런 뭐 정해진 목표가 있잖아요. 그게 되든 안 되든 그게 뭘 남기든 안 남기든 간에 좀 필요해요. 선생님 제가 방 얘기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리고 나를 저는 이제 뭐 이 책장의 책높이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가 갖고 있는 말씀을 빌자면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출발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기준은 자꾸 우리가 리미트를 두지 말라는데 너무 자꾸 뭐 기준을 세우라 그러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출발선이 있잖아요. 기본 세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 차도 신부님 차도 제 조수석은 항상 앞으로 굉장히 많이 당겨져 있고 모든 의자가 다 굉장히 많이 최대한 다 접혀 있어요. 이유는 뒤 부모님 탈 거니까 언제든지 탔을 때 이 뒷공간이 넓도록 제 차가 큰 건 아니니까. 신부님은 이제 앞에 구부리진 않아요. 조수석이 본인의 운전석과 각도가 똑같이 있어야만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셋업이 다르지만 이게 옳고 그르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본인의 출발선이 있잖아요. 누가 타고 내려도 내가 야 나 이거 구부려져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다 해. 다 어디로 쓰레기 다 버려도 돼. 내가 다시 기준점을 시작점으로 바꿔놓을 거니까 누가 뭘 타서 뭘 하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부님 차에서 과자 먹으면 진짜 뭐라 할 것 같죠? 안 하시죠? 치울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나는 절대 내 차에서 과자 먹지 않아요. 흘리니까. 하지만 타인이 내 차에서 무엇을 먹던 무엇을 놓고 가던 괜찮아요. 내가 치우면 되니까. 그러니까 시작점은 셋업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내가 방 얘기를 한 얘기도 나를 꾸민 얘기 한 얘기도 세상에 선생님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뭐가 있어요? 선생님의 가족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내 친구나 남자친구나 직장 상사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내 회사를 할 수 있어요. 봉사하는데 할 수 있어요. 나밖에 없어요. 내 방 고작 그래봐야. 나는 차가 있으니까 내 차 고작 그래봐야. 무엇을 내가 내 맘대로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돼요? 그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코딱지만큼인데 요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이게 관리가 안 돼서 남의 손을 빌어서 엄마 손을 빌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네. 적절한 비유는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 원칙 융통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세우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봉송체를 가잖아요. 성당에서. 그러면 대개의 경우에는 물론 봉송체 갔을 때 뭐 잘 살고 뭐 좋은 집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어려운 분들한테 가잖아요. 봉송체를. 그러면 봉송체를 하는 날에 그 아픈 몸으로 또 최대한 집을 물론 절대적인 기준으로 깨끗하진 않아요. 그분이 평상시에 살던 것보다는 사람들이 오고 신부님이 오니까 치우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물론 아픈 건 알아요. 아픈 건 알지만 그래도 안 치우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누가 오는 것만으로도 치우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의 어떤 삶의 수준과 아니면 삶의 어떤 평안함과 그만큼도 안 치우는 사람의 삶의 평안함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여지는가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한 나에 대한 예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이해가 공동체고 또 하나의 이해가 뭐냐면 여기 명동 밥집이 있잖아요. 그 밥집에 올 때 노숙인 그 모습 그대로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긴 당연히 노숙인 분들이 오는 데거든요. 근데 노숙인 분들이 오는 데지만 어쨌든 봉사자분들이 있고 다른 노숙인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노숙인인데 어쩌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내가 노숙인이고 내가 옷이 많지 않지만 자기가 가진 옷 중에서 어쨌든 밖에 나오는 거니까 자기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 그게 이제 절대적인 기준은 좋은 옷은 아니에요. 내가 가진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이. 그래서 내가 가진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씻고 면도하고 오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다시 원래 자기 집으로 가면 환경은 그래요. 바뀌진 않아. 근데 그게 뭐냐면 나를 놓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물론 시간이 지났을 때 뭐 그 시간이 얼마큼 지났냐고 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노숙인 그대로 오는 분은 더 노숙인이 돼요. 그래서 같은 노숙인도 꺼리는 사람, 봉사자는 당연히 꺼리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냥 밥을 주는 데니까 식사는 해주지만 그냥 막말로 식사만 주는 사람, 주고 많은 사람. 왜냐면 너무 냄새가 나고 막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노숙인이었지만 노숙인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은 시간이 지났을 때 여기 봉사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숙인이 아니라서 봉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봉사를 할 수 있는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해서 노숙인이지만 봉사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떤 원칙이나 뭐 융통성 없음이라는 거를 세우는 거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목표일 수도 있고요. 그 자체가 꿈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나라는 사람을 어쨌든 유지해주는 최소한 또는 최대한의 조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필요해요. 결국은 시작점을 만들고 내가 요만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요만큼밖에 없다. 내 삶에 어쩌면 일부분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유일하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하자라는 거를 왜 해야 되냐고 설명을 하냐면 그래봐야 방정리고 그래봐야 내 옷 입는 건데 뭐 그까짓 거 안 한다고 라고 한다면 그마저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없는데 무엇을 보고 삶의 기쁨이며 그 다음에 무언가의 자기심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남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내가 내 맘대로 컨트롤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나마저도. 근데 진짜 딱 선생님이랑 신부님 이야기를 듣고 일상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갔다가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씻고 하면 한 10시쯤 되거든요. 그럼 이제 영상 편집을 하고 뭐 주일학교 일을 하다가 하게 되면 12시가 넘어있고 그럼 잠깐 남자친구랑 통화하다가 1시에 자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 속에서 내가 어디서 행복하고 어디서 기쁨을 얻고 있지? 라는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이 되게 종종 선생님이랑 이야기할 때 눈물이 난단 말이죠. 그것도 되게 뭐라 그러니까.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꽁꽁 숨겨두다가 사실 저번에도 일하다가 한번 눈물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눈물을 훔치고 다시 일을 하고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해야 하니까 그냥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일만 보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기분이에요. 그게 굉장히 저는 안타깝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